안녕하세요. 경제 및 정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산 KF-21 전투기가 국산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개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미국이 KF-21의 생산을 통제하려 함에 따라 한국은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8천억 원 상당의 연체 기부금을 미납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이례적인 행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공유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한국이 생산하는 KF-21 전투기는 미국의 개입으로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의 전투기 엔진을 한국 생산 엔진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이국가 최고 무기 생산 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제너럴 일렉트릭과 무기 수출 기준 검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엔진을 사용하는 KF-21 전투기의 수출이 어려워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KF-21 전투기 내에 미국 부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부품 수출에 관한 협정이 없다면 외국으로의 수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각 부품이 외국으로 수출되기 전에 미국에서 검토하고 확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미국의 국내 기업 이익 보호 정책은 점점 더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적용하여 한국의 유명한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제품 수출을 방해하고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 제품들이 국제시장에서 점점 영향력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미국 정부의 조치들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KF-21 전투기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은 국내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국방 기술 자립을 목표로 KF-21 전투기 부품 생산을 국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이념과 일치하게 한국은 국내에서 전투기 엔진을 생산하여 외국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초음속 비행 능력을 갖춘 제우코 KF-21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인 전투기 엔진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KF-21은 한국의 방위산업을 개발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잠위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국가에 대한 무기 및 전투기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목표는 자체 전투기의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엔진을 개발하는 것으로 한국은 쉽지 않은 기술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2002년 연구 및 개발 로드맵이 그려져 KF-21 엔진 개발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인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조립하고 엔진을 이후에 공개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한국은 KF-21에 램제트 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조기 시험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엔진 개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자신의 전투기 엔진을 탑재한 국가는 단 3국가뿐이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002년부터 엔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AK 엔진으로 시작되었고 동시에 무인 항공기 KUS에 대한 새로운 엔진 개발 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생산 허가를 많이 얻음으로써 2015년부터 램제트 엔진 개발 목표는 4만 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개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방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의 협력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원 수가 100명 이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40 엔진의 부품 생산부터 시작하여 F-414 엔진 라이센스 기반의 최초 버전인 F-40 엔진의 생산으로 이어졌으며 KF-21 전투기의 블록 3부터 모두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이 핵심점은 단순히 엔진 생산이 아니라 국가가 직면한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국방에 열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2015년에 램제트 엔진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에도 F-404 엔진 개발에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후로 LF의 첫 번째 제품 샘플을 성공적으로 생산하였으며 그 후 램제트 엔진의 10,000파운드 파워를 기록한 뒤 최종적으로 4만 파운드 파워를 달성하였습니다. 무인기의 엔진 개발에 대한 경험과 지식으로 한국은 전투기와 동등한 제트 엔진 개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KF-21은 성능과 우수한 특성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돈과 기술 공유 문제로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이 발생하여 국내 연구원들이 자국의 KF-21 기술을
도용하려고 하다가 포착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48대의 비행기를 생산하고 각 이전마다 기본적인 비행기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약속했지만 첫 번째 이전부터 2272억 원의 지불을 이행하지 않고 국내 경기 상황을 이유로 지불을 연기하고 동시에 프랑스의 라팔 기체를 구매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의심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결국 전투기 세계 부대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전투기인 KF-21은 작년 7월 19일 첫 비행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시장에 처음 소개된 프로토타입 이후 단년 후 KF-21의 첫 비행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땅에서 수백 차례의 시험과 약 200번의 시험 비행을 거쳐 비행 속도, 전투 반경, 이륙과 착륙 거리를 포함한 약 260개의 시험 항목이 확인되었습니다. 프로토타입 실험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고급 검사로 간주됩니다. 5월 15일까지 KF-21은 임시 전투 적합성 검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KF-21 개발은 처음 비행을 달성하기까지 전에 오랜 기간 동안 비즈니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2002년 11월에 정부는 한국 공군의 장기적 요구 사항으로서 한국의 전투기 시스템 개발을 결정하기 위해 제197차 연합 참모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 2010년 4월에는 제41차 국방산업진흥위원회가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많은 고려와 결정 끝에 2015년 12월에 시스템 개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초 결정으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T-50과 FA-50을 통해 국내 비행기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을 준비하고 연구하였습니다. KF-21 전투기는 2026년 6월까지 이어진 지상시험과 개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는 이중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길이 16.9m, 폭 11.2m, 높이 4.7m의 인상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KF-21의 가장 큰 장점은 크기뿐만 아니라 유연한 진화 개발 능력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전투기는 국외 전투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무기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선, 통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전투기 개발을 위해 한국은 초기 날부터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1954년 국내 전투기의 부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력하게 부활할 의미를 상징합니다. 이후로 이 나라는 항공기술 경쟁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KF-21은 단순히 최첨단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군사 및 산업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이정표입니다. 총 8,800억 원의 투자로 이루어진 이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는 국가의 국방무기 시스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F-21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은 제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비전을 그렸습니다. 성능 개선과 조종사와 무인 시스템의 복합적인 통합을 통해 한국은 항공기술 경쟁에서 선두에 서기를 희망합니다. 독립적인 초음속 전투기 개발의 과정을 돌아보면 한국의 인내와 결단력이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F-21을 통해 이 나라는 세계 항공 산업에 중요한 영향력과 기여를 보여주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한국이 항공기술 경쟁에서 선두를 유지하며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